제가 이 전자기를 잘 아는데 오늘은 이렇게 교통이 막혀서 정신이 혼미해갖고 제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군의 날 행진 퍼레이드 때문에 온 시내가 막히고 교통이 너무 혼잡한 가운데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붓하게 아주 핵심 소수 1대1 교육하는 방식으로서 아주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실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몇 가지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가 이 11.1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걸 갖다가 두 개의 전쟁에 대한 전초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드립니다. 두 개의 전쟁이란 뭐냐면, 하나는 정치권의 전쟁입니다. 국힘당과 민주당이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서로 힘 겨누기를 하고 있는데, 그 총선의 방향을 갖다가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전초전이 바로 1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전쟁은 뭐냐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애국 동지들과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할 것이냐 부정선거를 막을 것이냐고 계속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 전쟁이 피크가 올랐던 것은 작년 1월 28일 부정선거 방지대가 발족하면서 그 전쟁이 본격화됐고, 그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중앙선관위가 구방대를 갖다가 자신의 주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앙선관위가 전국에 있는 지역선관위한테 공문을 갖다 발송하고 모든 정당들한테 공문을 발송했어요.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모든 선거, 참관, 선거 등등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부정선거 부패 방지를 배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된 공문을 갖다 하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우리 부항대 동지들이 당시에 국힘당 당협위원장 등 후보자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맺었던 그런 부항대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부 대선하고 6.1 지선에서 저희들 부항대원들이 참관인 교육도 시키고 무료로 시키고, 또 부항대원들이 훈련받은 사람들과 부항대원들이 같이 참관 활동을 해서 철저히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라는 약정을 하면서 몇 달 동안 협조관계를 유지했었는데, 그 공문이 보내진 게 아마 선거 한 5일 전인가 3일 전일 거예요. 4일 전. 그걸 딱 받아놓고는 이틀 전에 참관인 조를 다 바꿔버립니다. 부항대원이라고 하는 사람 다 누락시키고 탈락시키고 삭제시켜버리고 새롭게 다시 뽑아버려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현장에서 잘 모르시는 부항대원들은 몸을 갖다가 너무너무 욕하셨죠.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냐 그러면서. 근데 그 배경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본격화돼갖고 이제 서로가,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의 주적이다. 그리고 부정선관위는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많은 시민세력이 있지만 그중에 특히 부정선거 방지대가 주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대 총선에서 벌어질 부정선거 저지르느냐 그걸 막느냐, 소위 참과 방패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전초전이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그 다음 이걸 제가 자식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이 보궐선거 감시 활동을 갖다 하는데 대책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 의식 분명하고, 그 관점을 갖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하신 동지들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움직여야 돼. 한 몸으로. 다 제각기 생각이 다르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관점을 공유하는 게 언제나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이 아닙니까? 암이. 그리고 전투를 치른 거거든요. 이 군대고, 전투를 치른 군대 입장에서는 이 작전을 왜 하느냐가
저 사령관서부터 참 말단 사병까지 통일돼 있어야 됩니다. 관점이. 그래서 그 관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가 첫 번째 하나가 저희들이 요번에는 강서구 성관이야 현장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같은 싸우면서 다툼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저들이 내년도 20대 총선에서 어떤 시행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해 보려고 하는 저들의 전략이 있는데 그걸 갖다 저들이 사전 리허설을 요번에 해볼 것이라고 저희들이 강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그럼 저들이 어떤 작전을 내년 20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정보를 갖다 캐치해내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감시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캐치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지난 5, 6년 동안 이 부정선거 방지활동 또 추방활동을 해오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저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만 또 조작을 저지르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사전 투표 또는 득표를 다 조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작의 방법은 투표인 숫자를 확 늘려갖고 늘은 숫자 갖다 저쪽에다 딱 넘겨주거나 아니면은 정해진 숫자 안에서 이쪽에서 일부를 빼갖고 이쪽에 정해주는데 그 방식은 표가리를 하거나 아니면 통과리를 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방금 말씀드린 전자는 표 추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던 것이 사전 투표함이 아니라 사전 투표 자료인데 여러분들 자료라고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서 사전 투표함을 갖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사전 투표함 보관소로 옮겨갈 때는 사전 투표함이 옮겨가는 게 사전 투표 자료가 옮겨갑니다. 위에 다들 아시다시피 위에 뚜껑만 있고 밑에 자료가 달려 있어요. 이 자료하고 뚜껑하고 분리시키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분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하는 건 분리시키고 거기다 집어넣고 봉합을 한다. 그래서 그 봉합한 흔적이 역력히 보였던 경우가 또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들이 했는데 이번에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뭘 할 것이냐라는 것 갖다가 이제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 우리 그간 경험했던 우리 노하우를 갖다 바탕으로 해갖고 면밀히 관찰하면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걸 갖다가 사전 투표에서 어떻게 이제 조작을 갖다 했다는 숫자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전 투표 진짜 숫자 갖다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강서구 전체에서. 그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도 추정치로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추정치로만. 근데 그 숫자가 거의 95% 이상 정확성을 갖고 파악이 된다 치면은 저희들이 캠페인 현재 싸움이나 그 위에 싸우는 싸움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정확성을 갖고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전 투표 숫자 갖다 정확하게 파악한 거에 치중을 합니다. 사전 투표 현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부정선거 저지른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걸 갖고 싸운다 자시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 순서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이 그런 것 같다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면밀히 관찰해갖고 기록을 해냅니다. 그거를 어떻게 저들이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숫자 정확하게 밝힌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밝혀진 숫자가 다 바탕으로 개표하는 날 우리가 어떻게 그 숫자에 싸워볼 것인가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저희 시도를 해볼 것이고 그다음 그 시장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22대 총선에서 어떤 전략으로 전국에서 접근해 가야 될 것인가라는 마스터 플랜 짜리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한 130분 정도가 참여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130분 참여하기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전국 구방대 한 2만 구방대원 그리고 한 5, 6만의 애국동지들에 대한 적투병 역할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내년 싸워갈 모든 기초자료가 되고 전략을 갖다 세운 데 있어서 모든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이번 보궐선거의 우리의 싸움에서 그것이 다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싸움인데 이것이. 그리고 사실 이런 싸움을 갖다가 어떤 단체에서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그런데 이런 거야말로 구방대, 그나마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전략을 갖고 있고, 그나마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고 있는, 또 실행력을 갖고 있는 구방대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해하고, 구방대가 나서서 이 보궐선거에 대응 전략을 수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시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감시 활동은 사전 준비 사항이 있고 또 본 감시 활동이 있고 그다음 감시 종료 후 정리 활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 준비, 본 감시 활동, 그다음 감시 활동 후 정리,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감시 활동의 완결성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감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한테 맡겨진 임무가 차질 없이 수행돼야지 의미를 갖고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학문의 어떤 비판점을 갖다가 수행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 세션만 망친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조를 짜고 있는 사람 전체가 망친 겁니다. 이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전 투표는 이틀에 걸쳐서 2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세션을 갖다 4세션을 나와갖고 4조가 투입을 됩니다. 4조가 투입돼도 한 조가 이 일조를 해갖고 6시간씩 담당하게 되는데, 그 담당하는 24시간 중에서 어느 1시간이 누락했다 그러면은 그 4개 조가 행한 모든 사전 감시 활동의 실효성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 준비 활동을 왜 하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그러면은 첫 번째 할 건 뭐냐면, 담당 사전 투표소를 갖다가 임장을 하는 겁니다. 임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현장에 가서 그 주요 포인트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걸 갖다가 그 기록을 해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재는 일단 그 오늘 내일에 거쳐서 또는 그 이 추석 연휴 초반까지 거쳐서 그 각 조의 조장들, 그다음 또 임원 간부들, 지휘 통제부에 있는 그 분들이 다 현장을 다 방문해갖고 현장의 특징 사항을 다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사항을 갖다 정리를 해서 우리 이번에 불꽃 감시에 참여하시는 모든 동지한테 또 배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직접 가봐서 봐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분들은 또 가보실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그 확인해야 될 것이, 이제 자기가 맡은 그 투표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소가 20개 중에서 한 군데 지정됩니다. 그래서 한 장소가 지정되고 며칠 날 몇 시에 와라 라고 하고 지정이 되는데, 일단 그 주소가 정해지면 그 주소지를 갖다 가는 거가 어떤 교통편으로 갈 수 있는지, 또 내가 담당한 시간에 이용 가능한 교통편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이 오전반이에요. 오전반은 투표가 6시 시작하는데 집에서 늦어도 5시 출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의 자가용 있는 사항은 뭐 그런 대로 무리가 없이 도착을 하실 텐데, 자가용이 없으면 대중교통이 그때 안 다닙니다. 대중교통 다시만 이겨 다닙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택시 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카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조를 짤 때서도 카풀을 전제하고 조를 짤 것인지, 이걸 갖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 감시한테 정확하게 차지없이 도착할 수 있는가, 이걸 갖다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현장을 방문해갖고, 그럼 내가 그 현장에서 감시한다 치면은 어느 장소에서 감시한 것이 가장 좋은지 갖다가 미리 파악을 됩니다. 외부에서 한다 치면 외부 어디서 큰 건물이라고 하면 행정복지센터가 아주 큰 건물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건물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실내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큰 건물이라 그러면은 그 실내에서 한다 치면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사전투표는요, 그 본투표하고 달리 그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그 큰 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로 오시는 분이 수천 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이.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분빈당한 걸 전제를 해갖고, 내가 그 감시하는 위치, 어느 위치에서 할 때 그 지나는 행위도 유동인구하고 겹쳐갖고 감시가 잘 안 될까, 이거 갖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유동인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내가 감시하는 시간대에서 이걸 갖다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선관위 관계자 또는 그 좌파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투표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이나 시비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그 프라이버시를 갖다 침해한다고 생각이 되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면서 우리가 원활하게 그 감시활동, 소위 개수활동입니다. 개수활동 할 수 있는 위치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차 말씀드리지만, 선관위 부닥쳐 싸우고 좌파 투표인하고 부닥쳐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다 정확하게 추출해내갖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번 감시할 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불필요한 마찰과 시비를 피하신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면은 30분 마찰은 할수가 개수를 못해요. 감시 못합니다. 그런 일을 갖다 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면은 이 일정이니까 한 분은 그걸 갖다 방어하시고 한 분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할 게 연락망을 갖다 반드시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연락망을 갖다 2중, 3중으로 저희들이 겹쳐서 이걸 확인하게 될 텐데 보통 조원들은 조장과 자기 같은 조원들이 누구신지 이걸 갖다 이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파악을 하고. 최소한 내가 예를 들어서 영창동 사진투표소 갖다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영창동 사진투표소에 배정된 조원이 8명이 있게 될 것이다. 8명. 또는 뭐 5, 6명 있을 수 있어. 어떤 분은 2 세션을 갖다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 조원들 연락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조장 연락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조장 위에 이제 주의 감독자가 있습니다. 자기 그 구역에 대한 그 연락처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 본부에서 다 정리해서 또는 그 지휘 감독관들이 정리해서 나눠줄 텐데 부인들도 이거 신경 쓰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누가 실수로 누구 앞에다 안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신 사진은 강서구에 20개 사전투표소가 있는데 20개 사전투표소 중에 첫 번째 나온 사전투표소가 영창동 사전투표소입니다. 영창동 사전투표소. 그래서 영창동 사전투표소에 대한 제가 이제 실내를 갖다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갖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사진을 보시면은 이것이 항공사진입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영창동 사전투표소, 그래서 영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앙에 있고, 그 다음 그 위쪽으로는 염경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 동쪽으로는 영창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등하교 시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그 길 앞을 지나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등하교 시간에는. 이제 그걸 갖다 예측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영창동 사전투표를 갖다가 이제 그 주변 지형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9호선 등청역 2번 출구더라. 2번 출구에서 8km 떨어져 있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그 늦은 도보로서 12분 걸린 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파악을 해놓고 이제 그 항공사진 봤을 때는 거기에 그 빨간색 1, 2, 3, 4라고 표시해놓은 것이 요 스팟이 외부에서 감시한다 치면 요 스팟이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창동 그 사전투표소는 큰 행정복지센터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건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가. 그래서 아마 실내에서 들어가서 감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데는 실내가 워낙 복도가 길고 그러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서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행정복지센터 일부러 왔고 난 여덟 행정복지센터 앉아있는 거야 라고 할 때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건물에서는. 근데 이렇게 조그만 건물에서는 아마 투표하러 들어가시는데 동선에 어떤 방해가 된다 뭐라 그래갖고 시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걸 갖다 이건 항공사진인데 그 다음 이제 좀 더 자세한 사진을 들여다보죠. 여기서 보인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 뭐냐면 영창동 사전투표를 갖다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정면에서 찍었는데 보니까 이 영창동 사전투표소는 다른 투표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시하기가 편한 투표소예요. 왜냐하면은 주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출입구가. 보통 그 사이즈가 커지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그 사전투표소는 출입구가 2-3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만 감시돼 갖고는 필요성이 없어요, 이게. 근데 다행스럽게 영창동은 주출입구 하나고 저쪽 우측편에 보이는데 주차장 입구가 있어서 저 차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갖다 주차하고 투표하러 들어가시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행정복지센터 볼일을 보러 오신 분은 주차장에 들어가 주차를 하고 가서 볼일을 보고 오신 분이 많은데 사전투표하러 오신 분은 그런 사람이 적어요. 왜냐하면은 사전투표한 날은 이 투표소 주변에 주차 단속을 안 합니다. 주차 단속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투표하러 오신 분들이 잠시라도 그 주변에다 그냥 세워놓고 들어가서 투표하고 나서 바로 차 몰고 가요, 그냥. 그래가지고 굳이 저 주차장에다 주차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주차장은 사실
생략을 해도, 감시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생략을 해도 주차장한테 들어간 인원을 갖다 대략 몇 % 있을 것이다 라고 파악을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숫자를 갖다가.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주 출입구 하나만을 갖다가 감시하면 되는데, 주 출입구 갖다 어디서 감시할 것이냐 갖다 봤을 때 그 두 번째 사진이 뭐냐면은 주 출입구에서 반대 방향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주 출입구에서 반대 방향을 바라본 사진인데, 바로 직선거리 한 15m 정도 거리에 뭐가 있냐면은 저 작은 주차장 출입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작은 주차장 출입구가 있죠. 한 15m, 20m밖에 안 됩니다. 주 출입구하고 저 안에 두 분이 앉거나 서갖고 저기서 하면 제일 잘 보입니다. 저기서는 제일 가까운 자리예요. 그럼 그 1번이 뭐 거기 주차장에서 차량이 뭐라 그래갖고 안 될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하셔도 됩니다. 인도도 그 1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거리상. 그게 잘 보입니다. 2번은 또 더 좋은 건 뭐냐면 차량을 가져올 때 차량을 어디다 주차해놓고 차량 안에도 개수하셔도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저기가 그 보통때 같으면 이제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인데, 주차 딱지 뛴 지역인데, 이 사전투표를 하는 날은 주차를 갖다가 그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도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2번이 다 여의치 않다라고 할 때는 저 대각선을 맞은편에는 3번, 또 3번 여의치가 않다 할 때는 4번에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오신 분이 이제 차를 갖고 가고 저는 권장을 해요. 차가 있으면은 아침에 차를 갖고 와갖고 그쪽에서 이제 제일 좋은 자리에다 차를 갖다 딱 세워놓고 차 안에다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하고 오후쪽 왔을 때 내가 주차된 자리에다가 바톤을 바꿔요. 그래서 그분 보고 세워갖고 하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계속 맡아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시죠. 근데 결국 거의 교육자료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교육자료 보시면서 들어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저기 교육자료 저 옆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영창봉 사전투표소에 관해서는 이 정도 이제 그 파악을 하고 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감시 활동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시 활동. 근데 감시 활동은 이제 그 개수를 갖다가 가장 정확히 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갖다 하는 것인데, 일단 오전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오전조에 대해서. 오전은요 6시부터 투표 시작하지만 제가 아무리 늦어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최소한 20분 전까지 도착하시길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20분 전까지. 왜냐면은 저희 그 당일날 가보면은 꼭 6시 이전에 도착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미리 들어가고 그 투표소 앞 정문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려요, 미리. 그래서 저희 6시에 오면은 한 10대분 놓칩니다. 일찍 오신 분들. 그래서 뭐 30분 전에 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간 몇 년을 경험해 보니까 한 15분 전쯤부터 도착하기 시작하더라. 그래가지고 감시소에 참여하신 분들 20분 전에 도착하시면은 무리 없이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개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그 20분 전에 오시면 좋은데, 두 분 다 오시는 것이 여의치가 않다 할 때는 한 분은 반드시 2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오후조는 제가 그 두 분 다 10분 전에 20분 전에 도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후조는. 왜냐면은 오전조하고 그 바톤 터치하는 시간대가 12시입니다. 12시. 근데 12시는 아시다시피 점심시간대가 되었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리는 시간대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립니다. 그래서 오후조를 마친 분이 10분, 20분 전에 도착하고 11시 40분부터 11시 50분부터 개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12시서부터 본인의 임무가 시작되는데 한 번도 누락 없이 연속성을 갖고 개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담당하신 분들 두 분 다 10분, 20분 전에 도착하셔서 미리 개수를 시작하셔라. 그래야지 점심시간 등빈 시간 때도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모든 분을 개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도착 시간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 그 도착하신 다음에는 그 조장한테 도착했다라는 걸 갖다 문자로나 통화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물론 조장도 그걸 갖다 전화에다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갖다 개수를 하실 때 이제 저기 개수지를 나눠드리고 뭐 할 거예요. 근데 그 개수를 나눠드리는데 시간대별로 이제 그 기록을 하신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간대를 통계를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수의 정확성을 귀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이 일조를 계산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개수에서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개수를 비교하자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이 일조를 하는 것인데 저희 비교를 하려고 할 때 총 누적수를 갖다 비교하게 되면 비교의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갖다 시간대별로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틀렸는지 어디 차이가 나는지 갖다 좀 눈에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시간대별로 그거 적으셔라. 그리고 그 계속 그 기록지에 그 시간대를 갖다 적을 수 있는 그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시부터 7시, 그 다음 그 7시부터 8시, 8시부터 9시 이렇게 적어가면서 계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계수하고 하시면 된다. 그 틈이 나은 대로 이제 상대편과 당신은 지난 시간대에 몇 명 했어, 나는 몇 명 했어, 서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다 이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일반 선거하고 달리 관내 사전 투표만 있습니다. 줄이 한 줄만 씁니다. 줄이 한 줄. 보통 우리가 그 지방선거를 하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될 때는 줄이 두 줄이 서져요. 관내 사전 투표인하고 관내 사전 투표인 줄이 두 줄이 서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행정복지센터 본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줄 안 서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선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강서구.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밖에 없어서 줄이 딱 하나입니다. 줄 안 서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지센터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본립으로 오는 사람들이고 줄 서는 사람은 다 사전 투표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럼 줄을 언제부터 쓸 것이냐고 볼 때 제가 한 6시 반 이전에는 줄 안 쓸 것이라고 봐요. 7시 이전이나 6시 반 이전에는. 그때 이제 뜰뜨기 오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그 투표장으로 직행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투표하고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7시 반쯤부터 다들 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줄이 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 서지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이 행정복지센터에 본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30%는 사람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줄 서는 거하고 안 서는 거하고 봐서. 행정복지센터 아시다시피 9시 이후에 문을 엽니다. 6시 문을 닫고. 그래서 9시 이후 6시 이전에는 줄을 쓴 사람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고 줄을 안 서는 사람들은 투표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볼 일이 있어 온 사람이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7시 반 이전에 8시 이전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을 열기 근무하기 시간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인데 저는 구분할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 개수를 하셔라. 그럼 공부에서 그 계수한 걸 갖다가 저희들이 대략 어떤 그 추정치를 갖다가 상수를 갖다가 이제 그 감수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숫자를.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계수된 숫자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계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특히 8시 반에서 9시 때에는 아마 투표하러 온 사람하고 행정복지센터 볼일로 온 사람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9시 반까지는. 그건 하여튼 다 개수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줄을 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기록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자신이 이제 자신 세션 마치고 나서 간단한 메모 같은 걸 하나 해보세요. 뭐냐면은, 거기서 쭉 지켜보고 있다 보면은,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의 하는 행동 자체가 우파하고 좌파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파들은 그냥 투표하고 나와서 그냥 가요. 가는데 좌파들은 자기 사전 투표했다고 꼭 티를 냅니다. 꼭 티를 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서 나 사전 투표하고 안 하고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2번이죠. 요번에 민주당이 2번이 될 테니까 아마 그래서 2번 갖고 이렇게 해갖고 인증사를 찍어갖고 하는 사람이 별짓 다 해요. 그 좌파들은 꼭 티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우파일 거야, 저 사람 좌파일 거야. 대략 이제 감이 잡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대략 몇 퍼센트일 것 같아. 라는 거 한번 메모, 수기로 한 메모 해놓으세요, 그냥. 불가능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 그간 그 중앙선관위 작태를 보면은 이 사전투표에서는 좌파가 70% 투표하고 우파가 30% 투표한다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속여왔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반반이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걸 해보니까 반반이에요. 그냥 안에다 참관을 해봐도 그렇고 외부에다 감시를 해봐도 그렇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그다음 이제 그 감시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감시 다 했다, 자기 세션을 마쳤다 그러면은 그 바톤 터치를 한 다음에 다음 주한테 바톤 터치 한 다음에 그날 그 감시 결과 갖다가 조장한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고를 한 거 갖다가 뭐 조장을 만나서 그 손으로 직접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기 그 적은 거 갖다가 사진을 찍어갖고 사진 전송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별 사항이라고 하면 여든 별게 없습니다. 이 개수 활동하는 거 갖다가 누가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선관위 직원이 나와서 하던 뭐 투표 관리관이 나와서 하던 아니 참관이 나와서 하던 심지어 참관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국힘당 참관이 방해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군포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힘당 참관이 나와서 막 시비 걸었어요. 아니면 좌파 투표자가 와서 시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 뭔데 이런 짓 해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 분은 계속 개수하시고 한 분은 그 조장과 그 지감과 전화하고 그분도 상대하시고 그래서 개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조장과 지감독자의 역할입니다. 이건 이제 그 감시와 직접 하시는 대원들의 역할은 아니고 조장하고 지감독자의 역할인데 조장은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전 투표 감시 활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조장이라고 봅니다. 조장이 왜냐하면 사전 투표소가 이틀 동안 24시간 동안 사전 투표를 하는데 저희들이 총 동원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을 책임지고 전혀 펑크가 나는 일 없이 원활하게 감시 활동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1차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조장입니다. 조장. 그 조장은 그 각 세션별 시간대마다 이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조원들하고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도착을 하는지 그 전화를 비전화해서 내일은 몇 시부터 감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현장에 도착해 주십시오. 전날서부터 이렇게 안내 전화를 하고 당일날도 그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예를 들어서 아침 6시 한다 싶으면 5시에 전화해서 깨워야 돼요. 일어나셨으니까 뭐 합니까? 이거 12시부터 한다 싶으면 11시에 전화를 해갖고 출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벌어지면 조장이 어떻게 대책되어다 구해서 집어넣던지 못 가면 본인 가족을 땜빵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조장이. 이 조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 특별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 갖다가 조원들한테 그 보고를 받고 그거 갖다가 이제 그 지휘감독관한테도 연락을 하고 본부에도 연락을 해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본인이 연락 체계가 내주는 것 이것도 조장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 그 맨 마지막으로는 그 매일 또는 매 세션마다 그 감시 활동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제 보고를 받을 거 아니겠고 조원들한테 보고 받은 사항을 그 지휘감독관한테 이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조장의 역할이. 조장들은 대부분이 그 위원장급 분들이 아마 조장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아요. 위원장급이 아니더라도 그 조원들 중에 특히 그 활동성이 아주 강하신 분 그리고 친화력이 좋으신 분 그런 분들이 아마 그 조장을 맡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지휘감독자의 역할인데 지휘감독자는 이제 그 광역위원장님들 또는 광역공동위원장들이 주로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휘감독자가 관할하게 되는 사전투표소가 그 많으신 분 4개, 적으신 분 3개 정도가 다 관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3개의 사전투표소 또 4개 사전투표소가 다 총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하시고 통제하시고 운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투표가 진행된 날은 그 강서구 영내 어서 오십시오. 영내에 그 되도록이면 영내에 그 위치하시면서 상황이 발생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가 갖춰야 됩니다. 지휘감독자는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이루어지니까 이틀 동안은
뭐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해갖고 강서구 내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니 강서구에 어떤 아지트 하나 우리가 정해놓고 카페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던 하면서 그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5분 대기조. 바로 지휘감독관들은 이틀 내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지휘감독관들은 그 자신의 그 관할구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그 개수활동, 감시활동 포함해서 모든 일을 갖다가 정리해갖고 본부에 또 매일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그 이때 본부에서도 최소한 한두 명은 같이 파견돼서 그 강서구 내에서 그 같이 그 있으면서 그 우리 그 불꽃 감시대 대원들이 감시단 단원들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어려운 상황인지 계속 점검하게 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그 불꽃 감시단 감시 활동에 대한 그 교육 내용을 갖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시간이 3시가 됐거든요. 3시가 됐으니까 우리가 저 옆에 그 회의실로 옮겨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 듣고 오신 분도 그걸 보시면서 질의응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가시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단체 사진 하나 찍고 가실까요? 다들 이렇게 나오시죠? 단체 사진 하나 찍으시게. 강서구 보궐선거 불꽃감시단 2차 교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나오시죠? 사진 찍으실 수 있으십니까? 지피디님? 저 지금 안 돼요. 그거 방송 저기 때문에. 동영상 찍을게요. 전 팀장님 찍으면 캡처하면 예, 되니까. 전 팀장님. 전 팀장님. 네, 이쪽으로 오시죠. 오늘 그 2차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이 4차 교육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2차 교육입니다. 산발이 트라이포드까지 갖고 계시네요. 아주 훌륭하게 찍으시고. 강서구 보궐선거 불꽃감시단 2차 교육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파이팅하고 지금. 보궐선거 감시단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의실로 옮겨와서 질의응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